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5월 3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 38.5K 부근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연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이 5월 FOMC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큰 반등 없이 좀 횡보하면서 이 추세선 밑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이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이아고날 패턴인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다이아고날 패턴은 고점과 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이아고날 패턴은 엘리어트 파동 이 기술적 분석의 한 패턴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이 패턴의 특징은 시장이 큰 상승이 나오고 이 고점에서 하락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시장의 외부적인 호재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올려주면서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줬을 때 이거를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하고 이때 이런 지지선 깨졌을 때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시장이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외부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날봉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작년 불장 또한 올라갈 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게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패턴이 깨지면서 큰 하락을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지금 구간 보시면은 제가 하락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고점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저점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주었는데 여기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약간의 반등 그리고 떨어지고 저점을 낮춰주고 약간의 반등 후에 저점을 또 낮춰주면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시장이 외부적인 악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게 못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깨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좀 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4시간 봉을 보시면은 현재 구간도 파동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파동에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지금 쐐기형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적인 악재인 5월에 FOMC 양적 긴축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쐐기형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곧 발표될 5월의 양적 긴축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패턴이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락의 끝에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유는 다 외부적인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에는 5월의 양적 긴축이라는 악재가 존재한다. 그게 차트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몇 가지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연준 5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이 99.3%, 25bp 인상 확률은 0.7%, 75bp 인상 확률은 0%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5월 양적 긴축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면은 시장이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분은 그 확률을 0%로 보고 있다라는 거 좀 기사로 접하실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50bp 인상 시에 단기적으로 증시와 비트코인이 4월부터 3월 말부터 나온 이 하락분, 4월 초 3월 말부터 나왔던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 반등. 뭐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된 악재는 내성이 생겨요. 기준 금리가 50bp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상된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50bp로 발표 시에는 적어도 차트로 봤을 때 4월부터 나온 이 하락분에 대한 적어도 되돌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 보실 뉴스는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일 개최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고 10년 내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 사람은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는 10년, 20년 내에 GDP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경제로부터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꽤나 동의를 하는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선물 매매를. 하지만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몸을 담그신다고 하시면 저는 일단은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 중 하나가 장기 투자에 성공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달 조금씩 적금식으로 여윳돈이 생기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합니다. 뭐 정해놓고 사진 않아요. 매달 여윳돈으로 야금야금 매수를 해요.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정을 따로 씁니다. 네, 따로 쓰는데 업비트 거래소도 있고 저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장기 투자 계정으로 놓고 있는데 그냥 매수해놓고 안 봐요. 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가끔씩 비밀번호도 까먹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소 조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거 시드를 100%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시드 100%를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선물 트레이딩 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시드의 50% 미만으로 씁니다. 선물 매매를 할 때 쓰는데 장기 투자 쪽으로 또 좀 돌리는 것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좀 여윳돈이 생기거나 시드가 남는다면은 안 쓰는 계정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매수해놓고 로그아웃하고 보지 말자. 뭐 솔직히 네 현물 쪽은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쪽은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기술적 분석 이론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구독자분들은 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 파동 이론에서 뭐 하모닉 패턴, 뭐 다른 기법까지 다 사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오늘은 쉽게 이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보는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승 파동은 일단 5개 파동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5개다. 그리고 조정 파동은 3개예요. 3개. 이 3개의 움직임, 5개의 움직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보시는 방법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런 저점 깨요. 깨면은 이거는 여기에 대한 하락, 기술적 반등, 또 하락 이렇게 3개 파동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똑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하나, 둘, 셋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 저점 깨지 않고 넷, 다섯으로 올라가요. 이러면은 이게 네, 다시 여기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 후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개 파동이 나오면은 조정 후에는 한 파동이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하는데 5개 파동이 나왔을 때는 하락 부분 나오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차트 지워서 보면은 차트를 지웠어요. 이때 차트 뭐 1월 24일 차트예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어요. 좀 크게 내려왔어요. 이때 크게 엄청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 저점 찍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여기 저점 깼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여기에 대한 또 기술적 반등 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때는 조정 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 그려진 차트긴 해요. 지우고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5개 파동이 나오면은 조정 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고 뭐 다른 차트 보여드리면은 옛날 차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 차트니까 내려왔어요. 이만큼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이게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작년. 뭐 몇 퍼센트 빠졌죠? 26%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서 이게 1시간 번호 봤을 때 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서 이 저점 깼으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이거 다시 여기 저점 깨러 가는구나 보실 수 있는데 다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갔어요. 다섯으로 가면은 조정 주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보면은 어디쯤이지? 아 이게 좀 옛날 차트라서 좀 많이 넘겨야 됩니다. 네, 여기에요. 하나, 둘, 셋 하고 내려가면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갔으면 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네, 꽤나 상승을 했다. 한 파동 더 상승이 남아 있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와서 지금 차트로 볼게요. 15분 봉으로 볼게요. 15분 봉으로 보면은 가까이 보겠습니다. 5분 봉으로 좀 가까이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이 나왔어요. 여기 저점 안 깼죠? 아직 안 깼어요. 뭐 이게 더 깨지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깨지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러면은 조정 주고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런 저점 깨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차트를. 저는 뭐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잖아요. 여기서 숏 들어가요. 숏 들어가고 조정분 약간 먹습니다. 먹고 여기서부터 분할로 롱 들어갑니다. 패턴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해요. 저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나왔다. 떨어질 때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이상 5시 나올 수, 네, 5시 나올 수 있다. 넷 5시 나올 수 있다. 아직 모르는데 나오면 여기서 숏 한번 보고 떨어지는 거 롱 한번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5월은 양적 긴축이 예정돼 있기도 하지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5월 5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식사가 예정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양적 긴축에 대한 이 시장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제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서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